안녕하세요, 따님입니다. 가끔씩 글을 읽다 보면요, 태국에서 운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들을 많이 봅니다. 익숙치 않은 우핸들 좌차선이죠. 태국은 왼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진행 도로가 좌차선이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말들을 하지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한국하고 달라가지고 좌회전, 좌통행, 이게 어려운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평생을 우측 통행, 좌핸들로 운전을 해온 한국 사람이라면요, 당연히 반대 방향으로 운전하는 게요, 이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도 일본 차량을 타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일본 차량을 타야 되죠. 일본 차량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본 차들은 이렇게 그림처럼 핸들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당연히 기아 레버는 왼쪽에 있고요. 왼손으로 기어 조작을 해야 되고, 각종 대시보드 스위치들도 역시 왼손으로 해야 되죠. 좌우 깜빡이 스위치는요, 방향 지시 레버는 한국 차와 좀 다르게 오른쪽에 붙어 있죠. 그래서 핸들을 붙잡고 있는 오른손으로 조작을 해야 되고요. 비가 오는 날에는 반대로 왼손으로 브러시 레버를 작동시켜야 됩니다. 완전히 한국과 반대죠. 다만 쉐보레 부펜 공장에서 만들어진 차도 있습니다. 라세티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수출되는 차, 수출명은 옵트라입니다. 옵트라 차량은요, 마찬가지로 일본 차처럼 핸들은 오른쪽에 있지만 깜빡이하고요, 윈도우 브러시, 이게 한국 차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제가 예전에 탔었거든요. 이렇게 오가면서 타다 보면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깜빡이를 켜게 되고요. 브러시를 켜야 되는데 깜빡이를 켜고요. 깜빡이를 켜야 되는데 윈도우 브러시를 작동시키고, 이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많고요. 차량이 오토라면은 조금 낫지만요, 만약에 수동을 탔더라면 한국처럼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으로 기어를 넣어야 되죠. 이게 여간 바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디오 컨트롤, 에어컨이라든가 조수석 만져야 되고, 천장 스위치 이런 것들을 키려면은 사실 왼손으로 다 해야 되는데요. 근데 또 몇 번만 해보면 그렇게 어렵거나 까탈스럽지는 않습니다. 태국과 한국은 국제 운전 규격이 서로 조약이 돼 있죠. 그래서 국제 운전 면허증을 갖고 오면은 이곳에서도 탈 수 있는데요. 그 문화가 한국하고 태국이 다른 점 몇 가지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신호등의 경우요, 한국은 우회전이죠. 태국은 좌회전이고요. 좌회전으로 나가는데 한국처럼 자연스럽게 차량이 없거나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은 눈치껏 빨리 나가는 게 아니고요. 어떤 경우들은 좌회전을 할 때는 반드시 신호등을 지키고 나가야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회전 전용 신호죠. 차선을 바짝 붙여 나가는데도 아무것도 없어도 그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요, 경찰한테 자주 단속이 됩니다. 또 편도 3차선이요, 넓은 직선 길이 있는데요. 이 가다가 어떤 삼거리 교차로를 만났을 때, 그러니까 좌회전이니까요, 오른쪽에서 우리 차선으로 차들이 들어오겠죠. 이런 경우 가장 왼쪽에 3차선이죠. 가장 끝차선, 여기에서는 4차선 그 신호등이 빨간불이 일지라도요, 직진을 해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모르고 분명히 빨간불인데 왜 가야 되지 하면서 맨 끝에 선에서 정지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뒤에 오는 차들이 빵빵거리고요, 빨리 안 간다고 아주 난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도 오토바이를 타지만요, 오토바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좀 위험하죠. 처음에는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차선 변경을 잘 안 하고 그대로 직진만 하면은 큰 문제는 없죠. 그리고 이제 내가 정차를 했다가 서 있다가 신호등이 바뀌어서 가려고 하는데, 이때 오토바이들이 휙휙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또 나도 모르게 이제 차선 변경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제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할 때 옆에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경우, 이게 생각보다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들이 상당히 많아져서 사각지대 주변에는 오토바이들이 있다는 거, 이걸 항상 생각을 해서요, 항상 먼저 오토바이가 있나 없나를 반드시 살펴야 됩니다. 차들이 쭉 늘어서 있고 서 있다 그러면은 한국은 오토바이들이 그 사이를 이렇게 잘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태국은요, 당연하게 차선 사이로 큰 차들이 있어도 오토바이는 다닌다는 거, 이게 당연한 문화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쭉 가다가 신호등에서 정차를 할 때도 오토바이가 다닐 수 있게끔 이 폭을 띄워서 이렇게 차를 정차시키는 게 기본입니다. 한국에서 완전히 운전을 무사고에 잘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시 완전 초보가 되었다고 할까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차선을
반대로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또 어떤 용무를 보기 위해서 상가를 들어갔다가 주차장을 들어갔다가 아니면은 뭐 주유소를 들어갔다 나올 때 이제 오른쪽으로 가야 될 때요. 한국처럼 이 무의식 중에 처음에는 나도 모르게 이 차선을 오른쪽을 자꾸 타게 됩니다. 왼쪽으로 크게 돌아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오른쪽으로 붙이는 바람에 이쪽 상대편에서 달려오는 차들하고 맞닥뜨리거든요. 그때 이제 식은땀이 나죠. 아차차 하고 비상등을 켜고요. 얼른 정지해야 되고요. 또 좁은 골목길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상대편에서 또 다가오는 차가 있거든요. 이때도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핸들이 오른쪽으로 돌아가 버려요. 태국 사람은 당연히 왼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경우 위험한 경우들이 또 있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초보 운전이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한국에서 아무리 운전을 잘하고 뭐 이렇게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태국에서 반대로 운전을 하면요 완전히 초보가 됩니다. 한국보다 좋은 점들은요 그래도 땅이 좀 넓기 때문에 길도 조금 넓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주차장도 넓습니다. 그래서 길거리 가다가 공간이 있으면 이제 차를 좀 쉽게 되는 뭐 주차하는 건 좀 좋은 것 같고요. 또 대형몰이라든가요 주차를 했을 때 한국에서라면은 이게 문콕이라고 그러죠. 다른 차 문이 열면서 내 차를 찍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태국에서는 거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는 문화도 있지만 이 주차장 차선들이 좀 넓어 가지고요 서로 닿지 않게 이런 것들은 좀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태국의 도로를 처음 운전하면요 처음에는 이제 구글 맵을 보고 먼저 이제 길을 찾아다닙니다. 근데 이것도 가다 보면요 상당히 난해합니다. 신호등이 태국은 많지 않고요 흔하지도 않고 또 잘못하면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이 신호등 신호 표지판을 보면요 이게 무뚝뚝하게 화살표도 그냥 뭐 자세하게 친절하게 그렸는 게 아니고요 그냥 뭐 직진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영어하고 태국어가 병기가 같이 돼 있는데요 한국 사람이 처음에 와가지고 지명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뭐 영어가 아무리 있어도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나치기가 쉽고 한번 잘못 들어가면은 뺑뺑뺑 돌아가지고요 여기는 직진 문화다 보니까 이렇게 좌회전 우회전 신호등이 많지 않고요 멀리 가서 유턴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렵고요. 또 오토바이들이요 1차선부터 4차로까지 전부 다 골고루 다 다니고 있습니다. 불쑥불쑥 오토바이가 나타나가지고 이게 내 1차선을 가다가 2차선은 또 들어오고 막 3차선 4차선 다 돌아다닙니다. 이게 한국하고는 좀 다르게요 오토바이들도 똑같이 차량처럼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는 것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오시면 처음에는 깜짝깜짝 놀라는 이유입니다. 뭐 그렇지만 뭐 태국 사람들이라고 오토바이가 뭐 자동차로 막 불쑥해서 막 뛰어들고 무대포로 막 전진하고 뭐 이런 거는 아닙니다. 뭐 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차나 오토바이나 다들 조심하고요. 뭐 사고가 나지 않도록 또 우리 상식처럼요. 브레이크 거리, 안전거리 이런 것들도 다 계산들을 하고요. 뭐 사고가 나면 서로가 다 골치 아픕니다. 사고 났을 때 뭐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불편하고 다 어렵기 때문에요. 태국 사람들도 사고를 가급적이면 안 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언제나요 어느 나라에서나 제 생각에 사고의 이유는 급차선 변경 또 무리한 과속 음주운전 뭐 무리한 추월 뭐 이런 것들 뭐 난폭한 운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 자동차라는 기계를 갖고 운전할 때는요 사람들의 생각은 다 안전하고 거리를 유지하면서요 서로 무사고로 잘 다니는 이런 문화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너무 겁낼 필요는 없는데요 다만 이제 초보가 되었다는 거 내가 이제 완전히 초보가 되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들처럼요 주행을 하다 보면은 길이 갑자기 막 갈라지고요 갑자기 올라가는 길도 나오고 내려가는 길도 나오고 요리조리 막 나뉘는데요 우리 한국에서 살던 일반적인 상식 교통 상식으로요 예측하거나 이럴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안 맞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방법은요 뭐 솔직히 방법은 없습니다. 왕도는 없고요 자꾸 다녀보고 실수하고 또 느껴보고 이렇게 두세 번 여러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처음 운전할 때는 방법이 없이 천천히 다니면서 안전하게 사고를 안 나고요 이렇게 숙지를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 역시도요 처음에 태국에 와서 운전을 해보겠다 뭐 렌트카를 빌려서 여행을 하겠다 아니면은 지금 당장 뭐 며칠 단기 뭐 여행을 오신 분인데 나는 차를 운전을 꼭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 있으면은 이런 운전대를 잡으시는 거를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저도 뭐 운전을 하라고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제 생각했을 때 제가 또 초보 때 식은땀이 많이 났고 위험했던 순간들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태국은요 건물들이 있고 인도가 없어가지고 뭐 버퍼 기능이 없다 보니까 갑자기 막 도로에 차가 휙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슬아슬한 골목길 이런 데서 갑자기 메인 도로로 들어가는 길, 또 1차선을 가다가 큰 도로로 합류하는 길, 이런 것들이 한국하고는 좀 다르게 막 급변하는 이런 코너들이 많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늘 좌측을 보고 운전했죠. 어디 나갈 때거나 합류되거나 신호등이거나 늘 왼쪽에서 오는 차들을 봤는데 태국은 반대죠. 항상 오른쪽을 봐야 됩니다. 이게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요. 내가 차선으로 들어가는데 오른쪽에서 차가 달려오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초보입니다. 완전 초보가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한국 같으면은 우회전에 익숙하다 보니까 운전석에서요. 이번에는 반대로 왼쪽으로 좌회전을 할 때 이 차폭, 길이감, 감각을 많이 잃어버리기 때문에요. 그 좌측 프렌다, 뭐 바퀴 쪽, 또 뭐 운전석, 조수석 이쪽 문짝 쪽들을 많이 긁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초보일 때 전형적인 현상이죠. 방법 없습니다. 여러 번 뭐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고요. 뭐 그렇지만 태국에서는요 자동차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여가생활, 뭐 주변 이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날은 덥고요. 에어컨은 꼭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안전하게 서서히 이렇게 적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만약에 운전하실 분들 조심조심 그렇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